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 야당과 때로는 협치하고 때로는 압박하며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노련하게 돌파할 고도의 정치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윤 후보는 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구수까지 잘 안 하죠. 뭔가 4번, 5번 이제 떨어지고 나면 고민도 좀 하고 인생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길도 갈까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자기가 시간과 자기가 들인 노력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자기가 달성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와 이런 걸 다 비교 형량해가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순화시켜서 얘기해가지고 네. 어떤 판단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래서 판단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국회가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기보다는 국회가 뭘 하려고 하는데 기억나는 거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네. 대통령이 국회의 발목을 맞습니다. 계속 잡긴 한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건 간에 네. 대통령이 국회의 발목 계속 잡은 건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은 없어요. 기억은 별로 안 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돈이 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돌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는 건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 큰데 물가 오르니까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정부라도 돈을 써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쓸 수 없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균형재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자기한테는 이렇게 또 많이 써요. 또 외국에 가서 또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뭐 청개구리 비슷한 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든 거꾸로 하시는 데는 정말 재주가 네.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소통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네. 인정이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걸 그렇게 급하게 옮겼어야 되냐? 네. 그리고 그거를 옮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청와대 그쪽에 삼청동에 그 총리 공간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앞에 지무실이 있는데 그 앞에 정도만 그 관저가 나와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용산에 거기다가 벼랑간 있던 그 국방부 다 쫓아내고 그 센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국방이라든가 안보상에. 경호. 그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는요 시작부터가 그 난리치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건도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특검 문제도 있고 네. 주가 조작도 제가 그 20매덕 그 이득 본 거 가지고 손해봤다 뭐 이렇게 거짓말했다. 네, 제재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검찰의 수사 결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흠집은 내고 싶은데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방송에서 제가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다 사회자가. 그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더만요. 네. 아주 너무나 비열하기 짝이 네,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예. 거기서 대가 관계까지 있으면 뇌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 누가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하는 말투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 자기가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동영상까지 있고 다른 어떤 혐의까지도 막 있는데 그래서 사과하고 그냥 수사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미 이것은 김건희 게이트가 돼 있다. 리스크라는 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의혹이 있어 할 때 김건희 리스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직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저 사람의 행동이 보니까 뭔가 조금 위태위태해. 그러니까 저 사람 좀 통제해야 되겠어. 이럴 때 리스크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이미 그 예를 들어서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봤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없어요. 다만 이게 네. 대가관계 있냐 없냐, 뇌물이냐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없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게이트화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특검법에서 나와 있는 주가 조작 문제도 네.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주가 조작 의혹이었다면 네. 지금 이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다 유죄를 네.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김건희 일가가 23억을 벌었다. 사실은 이제 4천만 원의 손해가 아니라. 네. 이것도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네. 다만 여기서 그럼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수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게이트인 거예요. 음. 온갖 부적절한 처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무슨 리스크라고 물으면서 마치 사과를 하거나 조금 더 통제해서 제2부속실을 좀 설치하고 하면 그냥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 사건들의 성격도 과거에는 대선 전에는 뭐였냐, 그냥 개인의 어떤 일탈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할 정도로 어떤 뭐 무슨 뭐 학력 학력 위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줄리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사생활 문제 아닙니까? 이런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뭐냐? 네. 국정농단의 의혹이에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한을 등에 업고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주권자인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하고 네.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거예요. 네. 그럼 이것은 매우 심각한 어떤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근데 뭐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방송만 하고 계속 경보만 울리는데 군대 가 있는 장병들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방치하면서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마비돼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접고 이 나라가 그냥 국정이 마비돼 있구나.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